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물리학에서 라머 공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라머가 120년 전에 전하량이 일정한 전하가 전자기파를 방출함을 증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라머가 무엇에 문제점이 있고 무엇이 중요한 건지를 한번 오늘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라마의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수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피스 Introduction to Electrodynamics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식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유명한 라마 공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라마의 수식엔 요 방정식은 요거이고 요게 포인팅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total radiated power 총 복사량이 요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라마 공식을 가지고 저는 이런 식으로 유대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라마가 공식에서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진동하는 electric dipole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동하는 전기쌍극이라는 말이죠. 전기쌍극은 이와 같은 형태로 주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미분하면 이러한 관계를 가진다고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싱글 포인트 차지. 싱글 포인트 차지라는 말은 이 전하량이 일정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시 말해서 전하량이 일정한 전기쌍극자. 다시 여기 이 내용은 말하면 다이폴 모멘트지, 그죠? 그러니까 전하량이 일정한 전기쌍극자는 이와 같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수식을 보시면 제가 발견했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라머가 이거 뭡니까? 벌써 발견했죠. 그죠? 수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D가 포지션이 요것의 포지션인데 위치인데 요거를 D를 시간의 함수니까 두 번 미분하는 거죠. 두 번 미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리를 두 번 미분하면 요 A는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속도가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가속도는 원운동의 가속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건에서 진동하는 전기쌍극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극자의 정의가 뭐냐면 요 거리 Q와 요 거리 사이에 D가 아주 1보다 작은 경우를 우리는 쌍극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원운동한다? 이 원운동의 가속도가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진동한다고 했으니까 다시 말해서 진동의 가속도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요와 같은 관계죠. 전하량이 일정한 것이 요 RT라는 거죠. RT. 그죠? RT나 DT나 뭐 그런 거. 근데 요 RT가 시간에 따라서 진동한다는 말이죠. 자, 그렇게 되면 요것에 대해서 뭐가 나온다? 전기장의 변화가 나오고 자기장의 변화가 나온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요것에 대한 수식이 앞에서 언급된 것 같이 이러한 수식 벡터 포텐셜을 구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총 복사량 여기 있죠. 이 전기장 여기 총 복사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라마가 무엇을 우리가 이해를 못했느냐. 요 A가 어떤 가속도라 그러는데 어떠한 가속도냐. 우리는 운동에는 가속도 운동에는 뱅진 운동과 회전 운동과 진동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뱅진 운동의 가속도다. 그렇게 했다 그러면 여기 있는 D는 어떠한 가속도냐? 뱅진은 이 D가 무한히 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동한다 그랬으니까 D가 굉장히 작아야 되는데 무한히 가보면 이거는 전기쌍극자가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뱅진 운동은 여기에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전 운동. 자, 여기에서 우리 전기쌍극자라는 것은 회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진동만 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또 회전 운동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A는 진동에 대한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동에 대한 가속도에 대해서 우리는 이 수식이 된다 이런 말이죠. 자, 재미있는 것은 이 라머가 120년 전에 통일장 이론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 사이에 소립자가 있다는 말이죠. 그죠? 소립자가 있는데 이 소립자의 요 간격이 진동을 한다 그러면 어찌 됩니까? 요 R이 원자의 반경보다 훨씬 작죠. 우리 소립자는 요 R이 굉장히 작다는 겁니다. 그러면 R이 작다는 말은 뭐가 커지는 거죠? 벡터 포텐셜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벡터 포텐셜이 커진다는 거, 전기장이 커지는 거고, 전기장이 세진다는 말은 에너지가 크다는 말이죠.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말. 그래서 우리는 이 라머가 벌써 통일장 이론이 없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내용에 보면 이 상대성 이론에 대한 것이 조금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뒤쪽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상대성 이론이 성립할 필요가 없다. 그죠? 여기에는 D가, 요 가속도는 진동이니까, 그리고 또 거리는, 요 D 거리는 1에 가까워, 1이 아니고 0에 가깝죠. 그죠? 거의 0에 가까운데, 상대성은, 거리가 무한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병진 운동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상대성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상대성 이론으로 이런 암호 공식을 구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이론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라마가 벌써 120년 전에 설명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무엇을 했느냐? 자, 앞에서는 진동만 한다 그랬죠. 근데 저는 무엇을 했냐? 잘 보시면, 자, 전하량이 일정한 전자죠. 그죠? 이제 저는 수소 원자에서 이 전자가 원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원 운동을 한다는 거죠. 어떤 운동이냐면, 등속 원 운동을 합니다. 자, 가속 운동하죠. 가속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요 전자와 양전자 사이에 전기력과 만류력은 시간에 무관하다. 그죠? 1초나 2초나 진동하는 게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는 진동이 없으니까 전기장의 세기가 전기장이 세기죠. 그죠? 전기력 그 다음에 전기장의 세기가 불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속도 전자가 가속 운동한다 해도 원 운동한다 해도 이 전기력과 만류력과 세기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재미있는 것은 이제 전자를 갖다 전하의 관점이니까 그죠? 이 전하의 관점에서 보면 등속 운동하니까 전하가 등속 운동하면 뭐가 생긴다 그랬습니까? 전류가 생긴다 그랬죠? 전류가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전류가 생기면 뭐가 발생합니까? 전류가 생기면 당연히 앙페르 법칙에 따라서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또는 자기 모멘트가 발생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해가셨죠? 이 자기 모멘트가 그래서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요 상태에는 등속 원 운동만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요 그림을 보시면 등속 원 운동 하는 것이 아니라 진동하죠?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회전 이게 돌니다. 돌면서 그죠? 등속 원 운동하면서 진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 등속 원 운동하면서 진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가 가속 운동하면서 진동하면 전기력도 만류인력도 세기가 변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와 같이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세기가 전기장의 세기가 변하고 자기장이 변하면 뭐가 발생합니까? 전자기파가 생긴다 이런 말이죠.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는 앞에서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Y축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하나의 축이지만, 이 상태에서는 회전하면서 진동하는 거죠. 그죠? 이러한 것을 우리는 제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 거는 이제 뭐냐면, 자, 이러한 거죠. 여기서도 보면 다이폴이, 요 전자가 진동하고 있으니까, 요 지점과 요 지점의 전기장의 거리가 변하죠. 진동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전기장과 요점의 전기장의 세기는 다르다 이런 말이죠. 자, 이와 같은 것 그러면 여기 전자기파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 수식이 우리는 조금 진동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전기쌍극자의 관점에서 보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 자, 저는 이제 이러한 관계를 어떤 식으로 여기에 요 방식으로 우리가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자기 쌍극자 복사, 전자기파, 복사죠. 자기 쌍극자의 전자기파를 방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홈페이지에 있는 참고 문헌입니다. 이렇게 방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 일은 별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는 진동하면서 공전하죠. 공전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 교류 전류가 흐르도록 하면 형태 왜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냐? 가능한 이유는 여기 요 지점에서의 전기장색이 자 여기 다시 여기 보시면 되죠. 요 지점에서의 전기장색이 요 지점의 전기장색이 전기장이 세기가 다르다는 것은 전류가 요 지점에서 전류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그러는 거죠. 그죠? 여기서는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여기 채도를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여기 하나에 뭐가 된다니까 뭐가 되냐면 교류가 흐른다고 가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요 지점에 대해서 우리는 반경에 대해서만 알면 된다 하면 제가 한 일은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우리는 요것에 대한 수식은 요겁니다. 아시겠죠? 요 벡터 포텐셜과 그 다음에 우리 요 자기 쌍극자 복사는 요 값입니다. 요 값. 요 값이 자기 쌍극자의 총 복사량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제가 구할 수 있는 거는 요거죠. 자기 쌍극자, 그죠? 최대값하고 그 다음에 각 진동수다, 그죠? 요 두 가지만 구하면 요 값은 우리가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제가 한 거는 뭐냐? 요 자기 쌍극자를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 여기 자기 쌍극자는 면적분의 초기 전류값만 구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 초기 전류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제가 이제 그것을 제 논문에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이 초기 전류값은 이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A는 면적이다. 그죠? 어떤 면적이냐? 여기에는 검은 선 라인으로 움직이는 요 면적을 우리는 정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거는 여기 진동하면서 여기 보시면 여기 원점 요 진동하는 원점 있죠. 여기 진동하는 원점, 여기 진동하는 원점 이걸 해서 딱 연결하면 요 반경이 나옵니다. 근데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반경을 이제 구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 도형을 가지고 요 계산해 보면 요 값을 먼저 구하면 0.246AR1을 구하면 자동으로 요 두 개 합이 AR이니까 이게 자동으로 구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식으로 계산하면 기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 제보다 이 당위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요 값을 구하고요. 제가 구한 거는 여기에는 자기 쌍극자 값 최대 자기 쌍극자 값과 여기에는 진동수가 조금 달라졌죠. 그죠? 왜냐하면 요거는 진동과 그 다음에 회전하는 거죠. 이게 두 개가 결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결합되어 있는 각 진동수 값을 여기다가 구한 값을 대입하면 이와 같은 수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렇게 요것은 단위 시간당 여기 있는 per second 우리가 아까 여기 여러분들이 많이 논쟁이 있다 그러는데 요거는 1초당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우리 전력이라는 것은 일률 또는 뭐 이런 거는 다 뭡니까? 단위 시간당 1초당 얼마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1초라는 것을 쓴 것뿐입니다. 뭐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값을 구해 보면 우리는 여기에서 뭘 구할 수 있다? 플랑크 상수도 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들은 우리가 논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이 제가 한 일입니다. 별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제 논문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